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육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반등 제대로 된 반등입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그 급락장을 보면서 지난 12월장의 어떤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쉽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지쳐 포기하고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감소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슬그머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김민지 앵커께서 네.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저는 전면전까지는 피하고 막판에 슬그머니 이제 서로 내가 이겼다라고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김민지 앵커께서는 진짜로 때리고 막 서로 치고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김민지 앵커가 옳았어요. 맞았네요. 닦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시에. 오늘 점심 사세요. 그러면 제가 네. 와 그걸 또 숟가락을 거기다가. 숟가락이 아니고. 아니 우리 둘이 가지고 논쟁하는데 본인이 왜 갑자기 그래요? 점심을 저 구경했으니까. 그럼 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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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드시죠. 그러면 중식 괜찮으세요? 네. 예.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정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듯이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받치고 하고 싶은 그 욕구는 강하긴 한데 네.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타이밍이. 어. 딱 이게 딱 보면서도 이거 그냥 시장 달래기다라는 느낌이지 진짜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진짜 이분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뼈속 깊은 정말 기업인인 게 기업인들 당연히 주가 오르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부동산 건설업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거를 그렇게 이거 이해관계 추구를 하는지. 상충. 사람은 변하지 이해관계 않는다. 상충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첫 번째로 준비가 예. 딱 돼 있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 재정 확대 및 금리 인하 예상된다. 연준 대처위해 금리 인하 시 게임 오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와, 타이밍을 놓치질 않네요. 딱 이 타이밍에 저는 중국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거기다 연준을 또 끌어들이네요. 끌어들이죠. 네. 사실은 그 미국이 대중 무역 관세 25% 발표하자마자 중국의 대응이 지준율 인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당연히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재정 확대하고 돈 풀기를 나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준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같이 내린다. 그러면 인민은행하고 연준하고 붙으면? 붙었을 때 당연히 예.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위안화 가치는 갑자기 급등하면서 중국의 어떤 수출 의존적 구조를 생각하면 이 중국 경제도 갑자기 이제 시소가 기울듯이 팍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게임 오버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중국 인민은행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죠. 없죠. 네. 만약에 인민은행이 이제 지금같이 지준율 인하 뭐 이런 이제 소소한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재정 확대 돈 풀기 막 윤전기 돌리기 들어가서 연준이 거기에 똑같이 하면은 인민은행 무조건 칩니다. 달러 패권국의 힘. 그렇죠. 예. 기축통화국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국이 가진 카드가 여러모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요. 무관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신화통신 보셨지만 지금 인민의 전쟁이다라고까지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근데 중국 뭐 모든 나라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중국인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물러서더라도 중국인의 어떤 느낌을 그렇죠. 살려주는 그렇죠. 코멘트를 미국 측에서 해주는 그걸 원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해줄 리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띄워주질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해요. 승리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모두가 만족하는 승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명분이나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중시해죠. 사실은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에 들어갔잖아요. 네. 물론 트럼프처럼 내년에 뭐 무슨 그렇게 재신임을 묻는 그런 뭐 절차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의 포석을 두고 나서 1대1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무역 전쟁도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은 솔직히 시진핑이 제일 어떤 타격을. 정령 불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쪽도 당연히 데스프릿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긴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이 이슈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다음 이야기도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ING 싱가포르 프라카쉬 사크팔입니다. 미국 무역 협상의 매파적 기조 뚜렷.
한, 중, 일 등 아시아 증시 부진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아, 어설픈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설픈 희망으로 반발 매수 피해야 한다. 이분 ING 그 싱가포르의 AP 담당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우리가 지금 솔직히 장도 안 좋으니까 뭔가 진짜 욕하고 싶은데 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름을 조금 강렬한 이름 파카시 샤크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성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 큰일 소장님께서 나죠. 약간 좀 이렇게 미소를 네. 제가 좀 세게 읽었어야 되나요? 제가 느낌을 좀 못 살렸네요. 오늘. 네. 그래서 아, 발언도 죄송합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미국이 이제 무역 협상에 매파적 기조가 뚜렷하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이제 솔직히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일본도 다시 경기가 좀 둔화될 조짐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 여기다가 N고까지 나타나니까 지금 더더욱 일본 증시 좋지 힘들죠. 않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한국도 이게 뭐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판 바닥 열심히 핥고 있는데 이거 장판이 뚫리려고 그러는 지경이에요. 지하실로. 도저히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음. 증시가 좋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그 안개를 걷어내고 펀더멘탈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증시는 솔직히 조금 스트레치드 된 이 스트레치드는 제니 딜런 전 연준장이 쓴 얘기인데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내재 가치를 좀 초월하는 추가하는 주가가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는 외국인이 발을 들이기는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이 꽤 오래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이분은. 솔직히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증시와 경제에 착시 효과를 주고 있어요. 원화가 워낙 약세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 코스피를 달러 환산을 하면 지금 이미 1900. 1900 후반대라고 와.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과연 이렇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인 이유가 뭔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네. 솔직히 지금 시중에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찾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네. 솔직히 이건 우리가 어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이 관리를? 센티멘트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우리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럼 솔직히 이런 얘기해야죠.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은 뭐예요? 우리 글로벌랩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소장님이 뭐 이렇게 전략을 추천해 준다 그러면 관망?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팽이 조정도 반등도 주도를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살 돈으로 여러 그 중소형주의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정하면서 라이징 스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근데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해지를 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해지 수단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지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주식인 없어요. 거죠? 뭐 금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위안화 선물을 뭐 거래하는 것도 그렇고 네. 하여튼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동조화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해지를 할 만한 투자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징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갔는데 네. 그런 코인보다는 사실 라이징 스타가 좋고 라이징 스타 제 종목은 오늘 또 그래도 0.5% 플러스 나타냈고 꽤 안정적으로 지난 가고 급락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계속 지지가 됐어요. 그건 사실 뭐 매크로적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라이징 스타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예. 계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다양해야겠다. 그래서 해외 주식 대형주를 사게 된다면 같이 빠지게 되니까 이건 해지가 전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아니죠. 거기다가 내가 내는 국민연금에서도 똑같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다 사는데. 엔비디아, 구글 사고 있는데 나도 그걸 왜 또 삽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현재도 네. 노후도 불행해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지는 아마 아, 시청자분들이 더 잘 그쵸, 아실 것 워딩이 같아요. 좀 예, 세서 좀 그렇지. 세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0시 반에 항상 함께하니까 또- 라이징 스타로 좀 해지 수단으로 투자의 다양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 연구원분들이 또 상담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잖아요. 뭐 상담 얘기해보고 그럼요. 마음에 우리- 들면 뭐 그럼요. 또 계시면 연예인 되고. 거보다 훨씬 더 약간 자상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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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에도 안전한 라이징 스타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것도 라이징 스타 이게 자꾸 해서 그러는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부모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도 중고생들이 입는 무슨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거는 매출이 줄질 그렇죠. 않아요. 잘 팔리죠. 라이징 스타는 경기를 안 타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팁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오늘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예, 맥케너 매크로 그레그 맥케너입니다. 중국 미국채 최대 보유국. 하지만 오버하지 말아야. 시장사 미국채 매도 시 연준이 흡수한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부작용 우려. 저는 예. 요즘에 이제 무슨 종편이든 보도 채널이든 한국의 경제를 이야기한다면서 양만 파는 그 방송이든 누구든지 다 나와가지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인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대요.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고. 맞죠. 저는 저희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이거는 절대 비장의 카드가 말도 될 안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가진 네. 미국채가 1조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34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어디 감히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러니까요. 대들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상황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글로벌 칼 아이칸을 비롯해가지고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또 중국을 지금 하방으로 펴려고 네네. 노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은 여기서 미국 국채를 오히려 더 사서 방어를 그렇죠. 해야지 여기서 중국이 그래 미국을 압박하려고 미국채를 팔잖아요. 그거 연준이 그대로 사들이면 그만이에요. 거기다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서부터 미국이 엄청 윤전기 돌려가지고 달러를 전 세계로 다 풀어놨잖아요. 그 달러를 찍어내면서 발생한 세뇨리지, 우리말로 하면 주조 차익인데 1달러짜리 찍어내는데 1달러가 원가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조 차익은 다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이 미국채를 팔려고 해도 다 가져와. 다 괜찮아. 사줘.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달러로 이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국 외환 시장에서는 당연히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로 가면서 자기를 더 불리해집니다. 맞아요. 외환 보유고 딱 부족. 여기까지. 예, 네. 뭐 안전자산 뭐 따로 투자처가 없기도 예.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 라이언 스위트입니다. 대중관세 미 소비자의 완전 반영할 시 근원 소비자 물가 연 0.4% 부양할 것. 연주 트럼프 메커니즘의 인질좌표. 저번 진짜 누가 봐도 무디스에서 일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칼같이 무디스 생긴 관상은 뭐예요? 이런 무디스상이라고 관상입니까? 있어요. 무디스상. 네. 제가 뭐 돼지상이라면 아이. 저거는 무디스상인데 어쨌든 대중관세가 아직까지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전가가 안 됐죠. 네. 일단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미국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있으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될 텐데, 어쨌든 코어 CPI,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의 0.4% 연율로 부스트 효과가 될 것이고, 갑자기 0.4%가 외부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솔직히 연준 입장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압력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 감소와 심리 위축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지 결국은 또 트럼프의 어떤 이 메커니즘의 인질이 잡힐 수 있다. 야, 결국 알겠습니다. 기승전 트럼프로 오늘 마무리가 진짜 되네요. 소미쌍관법으로 처음과 끝에서 트럼프를 얘기하게 됐는데 네. 야 진짜 트럼프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예. 트럼프 찬양으로 끝내겠습니다.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 그에 따른 또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육서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